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약간 느린 느낌이 확 오는데 이제 느리게 천천히 딕션이 좋은 활동가 유민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소식을 또 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일주일이 도대체 어떻게 네.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죠? 제목은 뭡니까? 오늘은 추모와 슬픔의 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약간 좀 BGM 슬픈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잘 가지. 자, 우선 뭐 팟빵 댓글에 지금 우리 나은 씨의 퇴사에 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웃음은 절대 비웃는 네. 건 아닌데 저도- 자꾸 웃음이 나와. 아니 저는 정말 그 슬픕니다. 강아지 저도. 때문에. 제가 그 강아지 사진이 너무 그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에노님의.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로 무슨 얘기부터 할래요? 지난 토요일에 네. 그 마석 모란공원 순례와 그리고 성유보 선생님 사주기 추모제 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마석 모란공원 순례 이번에 처음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거 슬프고 추모하는 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원년 자랑 이야기. 우리가 민원년이 네. 무선 앰프를 구입했습니다. 아, 못 살아. 아니 정말 저희 민원년에 네. 앰프가 물론 있습니다. 왜냐면 아, 저희도 있어요? 집회도 가고 하니까 앰프가 네. 있었습니다. 음. 꽤 오래 전부터 제가 2010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것도 박성은 대표님이 사주신 거예요. 사비로. 그럼요. 그때 2008년도죠. 그때 KBS 2008년도 언제야? 벌써 10년 전 이야기야. 그 KBS 당시 그 투쟁을 하면서 너무 이제 민원연이 계속 밖에 나가는데 사실은 이 너무 장비가 없는 거죠. 장비빨인데 사실은 그 장비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박성원 대표님께서 공동대표에 오시면서 야 이거는 있어야겠다 하면서 무선 앰프를 사주셨어요. 네. 그게 저희의 이제 생사고랑 같이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밖에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나가서 이 앰프를 딱 키면 사람들이 자꾸 앰프를 키라고 얘기해. 앰프 키세요. 아니 분명히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앰프 소리가 너무나 미약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으로 앰프니까 앰프를 들고 말하면 사람들이 크게 들리는 줄 아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면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다가 네.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민원년 이제 장비를 사자. 새 앰프로 사야 된다. 이번에 새 앰프를 샀습니다. 네. 장장 한 30만 원 한댔죠. 더 됩니다. 30만 원이 넘는 40만 원 안 고가의 돼요. 장비네요. 네, 고가입니다. 이거 막 좋아요. 아 그래요? 뭐가 좋냐? 무선 마이크가 있어.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무선 마이크가 앰프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편하겠네요. 되게 편하게 쓰기가. 사용할 수 있는 앰프가 생겼다는 사실에 제가 매우 감동했습니다. 네. 특히 알림판이 LED야. 그랬어요? 이렇게 막 버튼도 막 누르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앰프가 블루투스로 생겼다. 블루투스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음악 틀 수 우와. 있습니다. BGM을 블루투스로 깔 수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저희 민원년이 이런 시대에 왔다는 박수. 아니 이 앰프 사서 집회를 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집회가 아니고 집회, 행사 강연이나 모든 네. 것들에 네. 이제 야외 활동에. 네. 이런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는 거에 제가 네. 또 흥분했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라고 계속 지금 저러는 거예요. 막 우리 거기 가서도 이거 좋은 거에 자부심을 가져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다 관심이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막 제가 이 마이크를 우리 이게 무선 마이크다 해서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귀에다 꽂고 할 수 있어요.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점점 피하는 거예요, 저를. 창피하다고. 내가 막 이 앰프가 좋다고 막 하니까 점점 멀어져. 심지어 앰프를 갖고 멀어져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자부심 가져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리가 10년 동안 그 조그만 앰프 나오지도 않는 걸 썼는데 이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특집 슬픔과 추모회 네. 그 특집으로 추모하러 가서 그 앰프 자랑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튼 딱 1분 30초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추모와 슬픔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모제 사주기 추모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 성유보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분명히 각 단체마다 성유보 선생님을 만난 시기가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만났는데 네.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성유보 선생님은 언제나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어려운 자리, 표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늘 계시고 힘을 보돋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다 내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소주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언론 소비자 광고 조선일보에 불매 운동했다가 이제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탄압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 성유보 선생님께서 그쪽에 가서 아무도 그쪽에 어떤 힘도 주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가서 힘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통일과 평화 통일의 운동이 앞이 안 보일 때 오셔서 우리가 이때 이거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 어려운 자리들을 찾아가고 있나 피해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묵직한 눌림이 좀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모제 때 마석 모란공원에 계신 열사분들을 뵙자 해가지고 숨은 열사분들 찾기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가서 김경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박영진 열사, 김태한 열사, 송석찬 열사, 자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겠다. 그거.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취지가 숨은 노동 열사, 우리가 거기 박종철 열사도 계시고 뭐 모니카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매번 방송에서 사실 이야기했었잖아요. 앞서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런 쟁쟁한 분들이 다 그곳에 계시다,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 했는데 그런 분들 외에 마석 모란공원에 160여 명의 열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이름 없이 계신 열사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숨은 열사분들을 찾자라고 해서 노동 열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보다가 네.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사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어서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 이제 유 팀장이 알려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찍었냐면 비석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이렇게 비석의 글씨체도 예쁘고 막 그냥 예뻤어. 눈에 확 들어와. 뭐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투사 유순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뒤에 이제 제가 왜 이 사람을 찍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하고 참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굴리고 보듬어 보석보다 더 귀중한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비석 유순조 해서 딱 그 밑에. 그래서 너무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분이 아무튼 뭐 이천전기에 입사하여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뭐 투옥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노동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여기 아무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우리가 열사 뭐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자기 삶을 정말 이렇게 참된 삶을 살려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다가 조용히 정말 쓰러져간 이런 분들이 참 많다. 요번에 아무튼 저도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5.18에 가면 사실 그 5.18 묘역에는 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각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 억울함과 또 그게 너무 애절하게 와닿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예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확 막히는데 여기는 되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던 많은 분들, 학생 열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물론 의문사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굉장히 막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그런 이제 의문사를 당하시는 이런 경우들의 분들이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성격상 아무래도 이제 그 묘역의 의미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내가 막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활동가로서 네네. 어쨌든 한 운동의 한 귀퉁이건 어디건 있는 우리도 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가 거기 귀퉁이에 있는가 나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아까 주체적인 삶 이런 네네.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쭉 설명하는 시간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활동가들한테 너무 의문사를 많이 보고 너무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이 계속 열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열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맨날 보잖아요. 네. 맞아 죽고 뭐 의문사로 죽고 뭐 미행당하다 자살하고 분신하고 이런 분들인 거예요. 다 그 삶들이. 그거 하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활동가들한테 맨날 무슨 일이 나면 의문사 아니야? 맨날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런 것만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약간 울컥했던 분은 김경순 열사였어요. YH 사건에서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신민당사에 농성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근데 그때 경찰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진압작전 하기 전에 동맥을 끊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사망자 한 명이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2008년 30년이 지나서 나온 결과에 동맥 끊은 상처 없다. 그리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손등 이런데 쇠파이프 자국 있고 후두부에 큰 자국 있다. 그러니까 진압작전에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서 뭐 떨어졌건 어쨌든 진압작전 후에 사망이 됐고 그 사람 경찰이 그런 죽음까지도 이렇게 조작했다는 건데 그분이 거기 농성장에 그러니까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써 이제 자기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준곤이한테는 걱정 말라고 내가 꼭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엄마가 잘 말해달라 뭐 이런 식의 글이 써있어요. 준곤이가 자기 동생이고 남자 동생. 근데 이 사람이 그 김경수 열사가 당시 사망 당시 나이가 21살이에요. 공장에 들어왔던 나이는 15살인가 그래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공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남자 형제들이잖아요. 뭐 오빠, 동생의 학교로 보내줘야 돼. 집안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15시간, 18시간, 19시간 일하다가 착취당하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소리 외쳤다가 그렇게 사망한 이런 삶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울컥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되게 영정 사진을 보면은 되게 이 나이가 있으시거나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은 이게 너무 젊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분인가 했는데 최종범 열사라고 시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13년이었고요. 그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탄압, 삼성이 탄압을 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죠. 근데 그때 돌아가신 되게 굉장히 젊은 열사고 사진을 보면은 딱 이렇게 정장 옷 입고 딱 되게 말쑥하게 찍은 사진인데 너무 좀 짠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2013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마지막에 카카오톡 방에서 남긴 글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문자 캡처해주세요. 저 최종범이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자기 전태일 열사도 잘 몰랐고 이런 내용은 이런 거에 대한 사회 이 노동 열사에 대한 걸 잘 몰랐대요.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 입사하고 나서 자기가 몸으로 이제 겪고 나니까 이런 분이 있었고 자기가 이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라는 게 너무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일반 노조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 노조로 전체인 거고 대변하지 못해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직접 노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가장 최초로 무노조 경영 삼성에 어쨌든 반기를 든 조직된 노조였던 거예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삼성이. 탄압을 하는 겁니다. 탄압을 하는데 삼성 서비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안 돼, 뭐 네. TV가 안 돼 이러면 네. 이제 콜을 받아서 이제 와서 수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성수기 때는 그나마 바쁘니까 일이 와요. 근데 비수기 때는 아예 일을 이쪽에다 콜을 넘기지 않으니까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시키면서 네. 탈퇴를 종용하고 나가게 하고 아니면 퇴사하든가 너 굶어 죽을 거 아니면은 뭐 나가든가 아니면 노조를 그만두든가 하면서 계속 노조 탄압을 했던 거죠. 근데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그런 어쨌든 탄압을 너무너무 오래 겪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간다 하면서 이제 카톡방에 이 글을 남긴 이유는 본인의 어떤 죽음으로 이 문제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쨌든 2013년의 일이에요. 네. 김경수 열사가 돌아가신 건 79년 일이고 전태일 열사는 70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귀족노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뭐 사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아, 근데 삼성 서비스는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자꾸 있잖아요. 잠깐 반짝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염호석 씨 시신 그렇죠. 그 탈취 탈취 사건 때도 막 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분노했다. 그게 보면은 그 이후에 1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에 염호석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신 탈취되고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액을 주고 그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또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 탕진하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면 되게 허망하게 또 삼성을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 가난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있잖아요. 얄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삼성이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잊혀지느냐. 방송에서 립밤 바르고 있는 이재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립밤 바르는 모습 너무나 멋있는 아이돌스러운 모습 아이돌이다.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너무나 거리낌 없이 전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상 중에 하나만 보도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 과연 그 TV조선은 그럼 염호석 열사 사건, 뭐 최종범 열사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보도했느냐. 안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정말 칼을 들이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호석 씨 때도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어떤 그 콜을 주는 그 직원, 여직원 그분이 이제 누나라고 자기가 누나 했대요. 그런데 누나 입금이 뭐 20몇만 원밖에 안 됐다 이번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안 주니까 콜을 너무 안 주니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6억 줬다. 그 얘기를 듣고 살아있을 때 100만 원만 줬어도 안 죽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만 줬으면 그게 무료고도 아니잖아. 그 꽁돈은 달라는 게 아니고 일을 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사람을 이제 그야말로 나가던가 노조를 포기하던가 하게 만드는 그런 아무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모란공원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뭐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지금의 일이다라는 생각도 거듭하게 됩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 보면요. 오마이뉴스에 보면 LG 하우시스인가요? 거기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왕따와 따돌림 그리고 업무 배제 그리고 욕설, 폭언 이런 것들의 증언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노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 다음 이야기는 저희 다음 월요일부터 네. 신문 모니터 교실 광고 드렸었죠? 네.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4차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3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정원을. 네. 정원이 폭발해서 지금 막 계속 들어와서. 아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 오셔라. 라고는 아직 안 했고요. 네. 어쨌든 아잉? 40명까지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어쨌든 듣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니까 우선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명이 더 넘으면은 이제 마감, 그러니까 대기라 아니면 다음에 들으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폭발했죠? 글쎄요. 혹시 탈곡기? 원래 신문 모니터가 네. 방송 모니터보다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홍보가 아랑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많이 뭐 올리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취준생들에겐 좋은 기회거든요. 만약에 이제 하고 활동을 안 하더라도 모니터 하는 방송 신문 모니터 하는 방법만 이제 알게 되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들어오지 언론 않을까요? 지망생들에게.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오셔서 6개월만 같이 활동하셔도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도 그런 분들이 뭐 민원연에서 막 엄청난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쳐서 뭔가 느끼고 이왕이면 그렇게 나가서 또 좋은 언론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많이 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일정 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 월수 이제 월수 얘기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김두한 활동가 생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빼달라고 했는데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네. 생일이라고 합니다. 왜 빼달라고 하셨어요? 네. 손발이 오글거려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 네. 다음 주 일정 중에 또 월요일에 일이 많은데요. 네, 월요일에 그러네. 인턴 모집 마감입니다. 인턴 분들 네. 하고 싶으신 분들 인턴 아직 네. 폭발은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더 많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종편 좀 같이 보시죠, 여러분. 꼭 종편만 보시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튼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문하고 방송 보도도 지금 거의 인턴이 붙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문 모니터랑 방송 모니터를 그냥 그 루틴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다 문제 있는 보도를 발견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2-3건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획 모니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주제를 붙잡고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걸 시키면 저걸 못하고 저걸 시키면 이걸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해서 뭔가 같이 해주실 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턴 분들이 많이 오시면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하시면 저희가 또 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갈 테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못 오셔도 되고 그리고 시간도 하루에 8시간 꼭 근무하지 못하시면 또 그것도 서로 이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저시급 드리고. 최저시급. 강조하지 말면 안 되나? 아니 이것보다 덜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내년 1월부터는 네, 좀 저희는 더 근로기준법을 드릴 수 있고. 준수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유급 유급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주휴수당. 주휴수당 드리고요. 네. 네. 주휴수당 일주일에 너무 15시간 이상. 너무 구구절절한.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사람들 몰라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일 이제 우리 인턴들이 하는 거 보면 막 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무엇이든 다 큰 경험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게 더 저는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알바가 겸 경력이 된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몇 뭐가 명 있을까요? 뽑나요? 0명. 0명인데요. 네. 10명은 안 뽑다는. 5명, 예, 5명 정도 되게 생각하는데 많아. 5명까지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네. 네, 아무튼 뭐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네네.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또 소식이 있나요? 전국 민원연 대회 지난 금요일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렇군요. 금요일에 네, 다녀오셨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창원에 갔거든요. 네. 열심히 회의를 했고요. 전국 민원연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민원연은 서울 민원연이고 우리는 그냥 민원연, 그러니까 서울 민원연. 서울에 있는 민원연은 그냥 민원연이고 네. 전국에 지금 전북에도 있고 전북 민원연, 충북 민원연, 대전 충남 그리고 대전 충남 민원연, 부산 민원연, 네. 경남 민원연, 경기 민원연, 광주. 광주 민원연. 네, 일곱 그렇게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민원연까지 해서 있는데 이런 민원연이 모여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같이 어쨌든 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네. 한 단체는 아닙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사실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민원연의 정관 안에 이분들이 들어있고요. 우리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관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각 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대표분들이 다 따로 예, 계시고. 대표 따로 네. 있고 회계 따로 있고 사업 내용이나 활동 방향도 사실상 다 각기,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어떤 지역은 뭐 이름만 있지 유명무실하고 뭐 간사들도 어떤 곳은 그래도 좀 충실하게 상근자가 3명 있는 곳도 있고 상근자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상근자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민원연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처음에 생길 때에는 민원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만드신 거죠. 각 지역에서 네. 민원연과 똑같은 일을 해보겠다. 지역 언론을 감시하고 지역 언론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언론 운동을 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이제 본부로서 지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런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본부와 지부로 묶여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네트워크 형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좀 고쳐서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 주제는 주로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 안건을 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 이게 지역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홍보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의 사이비 언론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비 내역을 막 청구하고 이런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뭐 막 비밀이라고 안 주고 정보공개 청구해야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거부하고 뭐 난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래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있는 경우들도 네. 꽤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자고 한 것은요. 제가 이걸 쭉 들으면서 근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야. 사업이. 각 지역마다 이걸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에서 해서 이슈해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토론회를 크게 하자. 그리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서울시를 감시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저희는 주로 종합일간지와 전국 대상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앙부처. 네, 그래서 우리는 중앙부처의 홍보비 지금 사실 뭐 고용노동부나 뭐 각종 그 정부기관들이 정부 부처들이 말도 안 되게 홍보비가 늘어나가지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 이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언론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길들이기 용이었죠. 네. 기사를 그냥 다 매수해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도 이제 모아서 지적을 하고요. 각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들은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정말 충격적인 게 많은데 좀 이게 정말 다 사실인지 확인해서 토론회 때 탁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들로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외국에선 우리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건 그거 너무 나쁘다 말은 하지만 그러면 정상적인 바람직한 정부의 홍보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 홍보 예산을 무조건 안 쓰면은 능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교수들이 제대로 된 논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제로 좀 다루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전북에서는 지금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홍보 예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할 때 뭐 사이비
사람들이 뭐 언론중재위원회 몇 건 이상 뭐 이렇게 걸린 그런 데는 홍보비를 배제할 지원하지 수 있도록. 않겠다라는 네. 식의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다른 곳도 해나갈 수 있도록 뭐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거의 올해가 다 사전조사? 갔기 때문에 사전 조사들을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음.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내년에 결과가 좀 기대가 네, 됩니다. 내년 네. 상반기에는 조금 1월달 요자 있잖아요. 그때 미리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그때 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단위에서 좀 고민하고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역에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MBC, KBS 그 다음에 MBC, KBS 다 지사가 있잖아요. 무슨 충북 MBC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역 언론이죠. 예. 네,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 방송 민방들이 있죠. KNN, 뭐 JB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언론사들이 있는 이렇게 지역 방송사가 있는데요. 여기 다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의무사항.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지역 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돈을 겁나게 적게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준대요. 회의비 10만 원밖에 안 준대요. 시청자위원회 위원한테.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KBS, MBC는 정말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그래서 시청자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다는 개념이 이 10만 원보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시청자위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할 수 네.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답이 분명히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10만 원을 주는데요. 10만 원을 주면서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데도 출연료를 안 준대. 그럼 자기가 방송 내용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대본까지 다 써서 이렇게 막 앉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출연료 한 푼도 안 준대.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어. 근데 왜 사람들이 한대. 왜 할까요? 그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고 싶은 사람들, 진짜 유지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돈 내서라도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들끼리는 야, 너는 지역 민방이야? 나는 KBS 시청자위원이야? 이러면서 급이 있대. KBS와 MBC와 지역 민방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유지면 KBS의 시청자위원 정도는 한대. 그리고 막 기업체 사장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이 누가 하던 괜찮아. 내용이 좋으면 되잖아. 그런데 회의 내용도 공개도 안 되고 회의도 정말 부실하게 되고 뭐 친목 모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가 시청자위원인데 뭐 골프 치러 가자 위원 중에 한 분이 하는 골프장으로 놀러 가자. 회의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는 골프장에서 열겠습니다. 그래갖고 골프장에 가서 한 적도 있대.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직원이 막 이런데 그 회의록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다 있더라고. 이 얘기 다 공개돼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이고 제가 어느 방송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카더라입니다. 지역 민원연이 그러니까 지역 모 민원연 방송사. 분들이 대부분 한두 번씩은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걸 해봤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서울이 아니지. 그러니까 KBS, MBC 그러니까 본사가 지금 시청자위원회를 되게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KBS는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시청자위원회를 공개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역에서 보기에는 뭐 완전 개벽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한 뭐 돈 이런 것보다도 우리도 좀 공개적으로 우리도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는 거고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어서도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KBS 시청자위원은 그 20대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여성과 남성의 비율,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비율, 직업에 있어서도 너무 뭐 이렇게 교수, 학자 이런 걸로만 구성되지 않게 노력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지역은 여전히 지역사 사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공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그 시청자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시청자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하기로 했어요. 조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하고 걸로. 요구하고 서울은 이렇게 되었으니 지역도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말고는 지역이 너무 쓸쓸하고 힘들고 그러니 우리 2달에 한 번씩 만나요 해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정말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고 방송법이나 지역방송법, 그러니까 지역신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서울이 좀 더 책임지고 열심히 같이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거기만 갔다 오면 서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서울시 서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민원연으로서 같이 민원연의 뜻을 같이 하는 그 전국 네트워크들과 잘 상의해서 관련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좀 찜찜한 게 나는 서울 그러니까 민원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 민원연 있어? 그럼 난 부산 민원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혼동이 자꾸 발생해서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오늘 거의 처음이에요. 지역 민원연 얘기를 한 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튼 그렇게 여러 네트워크가 있고 지역 언론의 감시, 지역 언론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끊지 마시고 지역 민원연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회원 제로성 게임으로 가시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 빼고 저희에서 나가면 안 되고요. 되시고요. 네. 근데 나는 정말 그거보다 종편 감시 이런 게 더 중요해 하면 서울에 그냥 계시면 되는 거고요. 둘 다 중요하죠. 우리 동네에 정말 언론이 썩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민원연도 가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무튼 요게 그 지역 민원연 보고, 그러니까 전국 민원연 대회 보고는 요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방송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제가 책 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